한 주 동안 떠들썩했던 사건 사고들을 짚어보는 배프의촉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도 이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같이 또 자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최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MBC 잘 들어라 이러면서 과거 핵칼 테러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근데 그 말의 취지가 사실은 상당히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좀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핵칼 테러 사건이 정확히 뭔지 한번 알아보고 그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도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핵칼 테러 사건은 1988년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죠. 지금이 2024년도이니까 벌써 36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을 왜 갑자기 기자들이 언급하면서 특히 너네 잘 들어라, MBC 잘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오홍근 기자가 당했던 핵칼 테러 사건이라는 것의 팩트가 있고요. 황상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 있고 정보사라는 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일단은 오홍근 기자라고 하는 당시에 중앙계열의 월간지죠. 중앙경제신문의 월간지 중앙경제신문의 사회부장인 오홍근 기자가 당시가 이제 정세를 잘 보면 88년 4월 4.16 총선이 끝나고 여소야대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전두환 정권의 여러 그 관련된 인물들과 노태우 정권의 인물 관련들이 이제 갈리는 과정에서 이제 일종의 전 정권 후 정권의 충돌 부분도 존재를 했고 사실은 이제 여소야대 관련된 부분에서 확대되는 언론 환경 속에서 오홍근 기자가 나름 상당히 이 언론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사회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군사 정권에 대한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탈군사 정권인 노태우 정권이 들어섰지만은 사회 전체의 어떤 관료진 이런 분위기는 특히 이제 대법원장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오홍근이 본 세상이라고 하는 월간 중앙에 연재하던 그 내용 자체가 명목상으로는 군 정보사령부에 있는 말하자면 관련된 군인들의 심기를 어지럽혔다. 그래서 그들이 발끈, 우국 충정 뭐라고 하든 해갖고 테러를 하게 된 거다라는 방식이었고 내용 자체는 그렇습니다. 8월 6일 날 청년 3명이 이 오홍근 기자를 추결한다 오홍근 기자를 집 앞에서 린치를 가하고 회칼로 왼쪽 허벅지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그은 겁니다. 이 34cm부터 3에서 4cm 깊이인데 별거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왜냐하면 실제로 죽이려고 했으면 이 안쪽으로 돌렸거나 안쪽으로 돌렸으면 금방 죽었어요. 왜냐하면 대동맥이 나가갔으니까 이게 대동맥이 아닌 쪽으로만 돌렸고 상체는 전혀 공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리고 이제 공격한 사람들의 여러 재판 기록도 봐도 손만 봐줘라, 겁만 줘라 이런 방식의 얘기를 했고요. 사건에 담당을 했던 주요 주모자는 이규홍 당시 정보사의 예하부대의 원스타이고 자신의 직속 부하인 박철수 소령한테 지시를 했고 그 박철수 소령이 예하의 요원들 하사도 있고 병장도 있다는데 요건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맡겨갖고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거고 문제는 이제 1심 군법원, 2심 군법원에서 거의 솜방망이 처벌로 그냥 끝난 선고유예 다 선고유예라고 선고유예를 받아요? 다 선고유예로 끝나갖고 끔찍한 얘기는 그들이 대부분 복직했거나 아니면 주요 요직에 등용된 그 사건을 얘기를 하고 오홍근 기자는 그 다음에 국정홍보처장까지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건 몇 년 안 되는데 이분이 소위 말하는 언론인 테러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게 됐죠. 그러니까는 이 정보사 언론 테러 사건이라고 보통 불리는 핵칼 테러 사건은 1988년 8월 6일에 대한민국 육군 정보사령부 소속군인 4명이 중앙경제신문 사회부장이었던 오홍근 기자를 자택 앞에서 흉기로 찔렀던 그런 사건입니다. 오홍근 테러 사건 혹은 정보사 핵칼 테러 사건 이렇게 불리는 건데요. 당시에 오홍근 기자는 1988년도 3월에 복간했던 월간 중앙이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고정 칼럼을 썼었어요. 당시 제목이 오홍근이 본 사회라고 하는 그런 칼럼에
코너였죠. 여기서 4월 말부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쓴 글이 옳지 않다, 마음에 안 든다라는 이유로 회사와 집에 여러 차례 협박 전화가 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홍근 씨가 1988년 8월호 월간중앙에 기고했던 칼럼에 이제 정점을 찍었습니다. 당시 이 칼럼의 제목은 청산해야 할 군사문화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태우 정부 이 태도가 사실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군사문화를 없애야 된다, 이런 비판의 취지의 글이 올라가니까 이 뒤로 중앙경제신문에 항의 편지가 오고 주소와 신원을 확인하는 전화가 계속해서 오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더니 결국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였었습니다. 당시에는 2차 사법 파동과 관련됩니다. 네. 김영철 대법원장이 물러나고 네. 이게 뭐 판사들이 전국의 판사 다 반발해갖고 있었던 2차 사법 파동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과거에 그 군사 독재 정권을 옹호했던 대법원장 물러나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민간 정부 들어섰으니까 이제 뭐 이런 굉장히 사회적 분위기에 연결이 돼 있었고, 네네. 뭐 학생운동권에서는 대부분 통일운동이 시작되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여소야대가 되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좀 언론의 공간이 열리는 상태였고, 제가 왜 황상무라는 사람에 대한 개인을 얘기하냐면, 황상무라는 사람이 서울대 언론 관련된 에 이제 83학번입니다. 이제 기억으로 보는데 언론 관련됩니다. 근데 이제 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언론 정보사 출신이라고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그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기자들 앞에 놓고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기자들 앞에 놓고 내가 정보사 출신인데 내가 있을 때 오홍근 테러가 났단 말이야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91년도에 기자가 되는데요. 88년에 기자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군대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사에 있을 때예요. 그렇군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 정보사라는 게, 예전에는 정보사라는 게 상식적으로 몰랐습니다. 영화 아저씨 보셨어요? 네, 봤어요. 영화 아저씨의 정보사 특작부대라는 게 나오죠. 네. 예, 거기에 이제 원빈이 특작부대의 작전 요원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사라는 존재는 작전 요원들이,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렇게 칼질을 잘하는 애들이나 총질 잘하는 애들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그런 애들도 있고, 그런 부대에 몇몇 부대가 있고, 이른바 언론을 조작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황상무라는 사람이 아마 차출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상황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상무라는 사람이 정보사에 자기가 거기 있었을 때 그런 일을 했다는 건 자기도 알고 있었던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오리화를 내밀죠. 왜냐하면 뭐 자기는 그냥 돌아간 얘기를 했다고, 그냥 농담 삼아를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냥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 사건이 전혀 처벌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군사법정에서 1심, 2심으로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자세히 모릅니다. 저는 이 사건의 기록을 어디로 찾아보려는데 저거밖에 없습니다. 언론 기록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규용 준장이라든가 이진백, 뭐 당시 이진백이라는 사람은 정보사령관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직접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진백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더 승승장구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건은 황상무 개인에 대한 문제와 정보사의 언론 개인 문제라든가, 그럼 그들이 사주했던 이 테러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성격인지가 전혀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군첩보기관이 언론의 자유를 억누르고자 불법 테러 공작을 벌였던 일인데, 사실은 이 사건의 본질은. 그렇죠. 근데 이 지금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앵커를 했던 기자 출신인 사람이 기자들을 상대로 MBC 잘 들어라? 이러면서 거의 협박에 가까운, 너네 잘못하면 회칼 맞는다, 이런 말을 사실 그렇죠. 한 거거든요. 네. 저는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본인도 기자 출신이면서 그 끔찍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너네 조심해,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 주체가 자기가 정보사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럼 지가 또 그 똑같은 짓을 한다는 소리야?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황상무라는 사람이 군대에 있을 때와 그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교묘하게 겹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쭉 연결되면은 굉장히 섬뜩한 얘기입니다. 무섭죠. 그럼요. 내가 너 회칼로 내가 테러할 수 있어,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예. 그거 자체가
그것도 이걸 농담이라고 치고 세상에 어느 바보가 이걸 농담으로 합니까? 그것도 대통령 수석이 기자 앞에서 이게 농담입니까? 이 협박이 이게 농담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그 황상무 수석의 그런 발언을 듣고 당시 오은근 기자의 동생이 지금 네. 살아계시잖아요. 네. 그분이 아니 우리 형한테 했던 것처럼 하겠다는 뜻이냐 이러면서 매우 화를 냈는데 그 유족들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끔찍했을 겁니다. 아니 처벌이 안 됐다니까요. 이 가해자들이 다 선고유예 받고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더 다 승승장구했다니까. 영전했어요. 예, 영전했다니까요. 이번에 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실 최상병 사건 막 덮으려고 하면서 위에서 윗선에서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뭐 신범철 차관이라든가 임종득 뭐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 지금 공천받고 이런 다 영전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을 그러니까요. 비교해 보면 그때랑 사실은 거의 똑같은 거 아니겠느냐. 맥락이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누구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네. 근데 여기서 더 큰 거는 여기 군 판사의 이 판결이 저는 더 그렇죠. 선거유예라는 거는 정말 막 반성하고 정말 사건이 경미하고 그럴 때 면죄부를 주려고 사실 해주는 그런 건데. 근데 이제 군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요. 네. 범행 동기가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군을 아끼는 충정해서 그랬다는 말도 거예요. 안 돼요. 네. 그리고 폭행당한 피해 정도가 경미하대요. 이거 대동맥 끊질렀으면 그래서 죽었습니다. 아니, 아까 사진 보니까 다리 하나가 그냥 예, 완전히 예. 게다가 4cm, 깊이 4cm에 길이가 30cm인데 저걸 2번이나 찔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떻게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판사는 어디 계실까요, 지금? 에이, 뭐 변호사를 또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러니까요. 했겠죠. 저는 네, 논란이 되니까 황상무 수석은 출입기자 알림방에 사과문을 올리긴 했습니다. 4줄짜리 사과였죠.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중앙일보와의 통화를 하면서 그런 엄혹한 시절이 있었다고 예로 든 것뿐이다. 이제 이런 답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정말로 단순히 예로 든 거라고 보기엔 너무 섬뜩하고 무섭고 이런 말을 함부로 해도 괜찮은가?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아니에요. 상황이죠. 저거는 황상무라는 사람이 정보사에 있을 때니까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이거는 군대 생활과 시기적으로 겹칩니다. 정확히 다시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황상무 수석에 대한 사퇴 요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 계속 여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맞는 건지요? 질문입니다. 안 되죠. 안 아니 되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실에 참모로 그것도 수석 비서관으로 있다는 거는 네. 그건 대통령실의 품격의 문제이고 대통령실이 뭘 지향하는지의 문제죠. 제가 다 떠나서 이것은 저렇게 많은 한 사람이 시민사회에서 언론 그럼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저기다 둡니까? 오홍구 기자는 언론인에 대한 테러는 이걸로 끝이길 바란다 이런 말을 당시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럼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다음에가 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뭐 계속 그 오은근 수석의 동생분의 얘기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말씀하신 거는 회사 차원에서도 굉장히 이것을 막아섰다. 예를 들면 뭐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데 마치 자신이 가해자인 것처럼 바뀌었다. 삼성 비서실 얘기도 나오고 뭐 중앙 얘기도 나오면서 굉장히 그런 얘기도 하지만은 그게 사회적 분위기였다는 기억은 합니다. 88년도에. 저도 88년도에 대학을 다녔지만은 저는 이런 테러는 사실 뭐 현대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테러 이런 것들은 87년에도 있었고 근데 기자에 대한 테러가 이렇게 있었다는 건 사실 저도 끔찍했었거든요, 기억상. 이거 제가 좀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만 황상무 개인적 판단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뭐 뭐가 있는 겁니까? 여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제 생각에는 뭔가 이제 이게 뭐라고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 같아요. 옛날 기억이 그냥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이렇게 했다고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MBC에 대한 화도 나고 뭐 본인의 입장에선 그런 상태에서 옛날 기억이 툭 튀어나와서 쭉 했다는 그거 같아요. 네. 그게 맞는 것 같다는 느낌. 그냥 머릿속에 탁 떠올라서 예, 항상 머릿속에 기억이 있으죠. 머릿속에 왜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제가 KBS 뉴스에서 이분과 인터뷰도 했거든요. 9시 뉴스에서 이제 범죄 사건을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좋으신 분인 줄 아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도 한번 간단하게 하나 해볼게요.
그 이른바 돌려치기 사건 가해자가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원망 아닌 내용의 자필 편지를 보낸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 뭐라고 내용이 되어 있냐면 진짜 너무하다. 내가 우스워 보였냐? 우리 가족이 마음 아파할 생각이라는 건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참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뻔뻔함을 넘어서 완전히 한국 어떤 사법 체계라든가 이걸 완전히 농락하는 것 같아요. 그 PD한테 보낸 겁니다. 그것이 알고 PD한테 네. 내가 웃어 보이냐 너무하다. 우리 가족, 내 가족들이 마음 아파할 걱정하냐. 근데 그 이전에 피해자의 그 고통. 네, 그 저는 네, 이 사람은 공감하지 반성을 안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야 그래서 협박이죠. 아 이거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이렇게 그 편지에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형량 20년도 짧은 것 같아요. 네. 반드시 나오면 또 보복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전혀 반성하거나 미안해하는 게 없고 없어요. 오로지 자기만 억울하다 예. 이런 주장인 것 같아서 사실 매우 속상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돼버렸는지. 야, 하여튼간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범죄자들이 요즘 이런 심리 좀 분석하는 것도 좀 더 우리가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요즘 이상한 일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